서울의 한 가구거리. 시뻘건 불길과 함께 연기가 치솟습니다. 불길은 순식간에 인근 건물을 통째로 집어삼킵니다. 한 가구점에서 용접 작업 중 불이 나 삽시간에 인근 점포로 번진 것입니다. 현장 도착하기 전부터 골목길에는 이미 검은 연기가 꽉 차 있었습니다. 2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샌드위치 판넬 지붕 위로 불길이 마구 치솟고 있었으며 옆 점포로 불이 번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긴박하게 돌아가는 화재 현장. 점포 대부분은 벽돌로 만들어진 샌드위치식 건물인데다 플라스틱 판넬로 만들어진 지붕으로 연결돼 있어 천장을 타고 주변 점포로 급속히 번졌습니다. 또 가구에 칠해진 마감재가 대부분이 인화성 물질로 유독성 연기가 나와 소방 인력 투입이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무엇보다도 더 이상 인근 점포로 불이 번지는 것을 방지해야 했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한 건물 주변에 빙 둘러서 소방관들을 배치하여 집중 방수를 실시했습니다. 어느 정도 불이 번지는 것을 방지하고는 일부는 옥내로 진입하고 일부는 지붕 위로 올라가 방수하여 화재를 진압했습니다. 소방차 45대와 소방관 160여 명이 진화에 나서 2시간 만에 불길을 잡았습니다. 이 불로 50대 남성이 얼굴에 화상을 입었고 점포 10곳이 타는 등 모두 1억 2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점포 밀집 지역에서의 화재는 엄청난 재산 피해를 발생시키는데요. 지난 2월에도 인사동 먹자골목에서 불이 나 건물 8개 동과 점포 19곳이 불에 탔습니다. 건물 대부분이 언제 지어졌는지도 알 수 없는 목조 건물이었던 데다 다닥다닥 붙어있어 피해는 훨씬 커졌습니다. 비록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수십 년간 손님들에게 사랑을 받아오던 인사동 음식점들이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했고 상인들의 고통은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보통 불이 나면 규모가 어느 정도 불 규모가 커지면 불이 번지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특히 가구 단지와 같이 목재 등 불이 탈 수 있는 가연물이 많은 점포 밀집 지역은 순식간에 불이 번짐으로 아주 위험합니다. 특히 이번 사고는 용접 중에 불꽃이 튀어 화재가 발생했는데요. 용접은 전기와 고열을 사용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늘 화재의 위험이 따르고 용접 작업 중에 발생하는 불꽃이 튀어 작업장 부근에 가스와 위험 물질이 닿을 경우 폭발 화재 위험이 큽니다. 용접할 때는 먼저 소방서에 신고하시고 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소화기를 배치하시고 용접 작업 주변에는 불이 탈 수 있는 가연물은 다른 장소로 이동해서 없애 주시고 불티가 튀지 않도록 급부심을 받치고 용접 작업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특히 높은 곳에서 용접 작업하실 때에는 불티가 멀리까지 튈 수 있으므로 아주 위험하니 주의하여 주셔야겠습니다. 점포 10개 동을 태운 흥인동 가구거리 화재. 자그마한 불피 하나가 순식간에 모든 것을 앗아가는 화마가 될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해야겠습니다. 동호대교 남단. 도로 위에 승용차 한 대가 완전히 뒤집혀 있습니다. 승합차도 앞부분이 형체를 알 수 없을 만큼 심하게 부서졌는데요. 동호대교 위에서 승용차와 승합차 등 오중 추돌 사고가 일어난 것입니다. 저희가 현장 도착하여 살펴본 바 5대의 차량이 추돌 및 충돌된 교통사고로 3대의 차량 및 운전자는 피해가 극심히 적었지만 2대의 정면 충돌한 차량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두 차량 모두 보닛이 없어질 정도로 손상돼 있었고 내부에 있는 운전자 모두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차량 안에 갇혀있는 운전자. 구조가 시급한데요. 사고 당시의 충격으로 차량이 찌그러지면서 운전석에 몸이 끼었습니다. 구조대원이 유압기로 차량 사이를 벌려 공간을 확보한 후에 운전자를 간신히 빼냅니다. 두 차량 모두 심각하게 파손된 상황으로 문이 열리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원들이 2개조로 나눠왔고
유압 장비를 이용하여 강제 개방하고, RV 승합차 같은 경우는 앞좌석이 협소하여 뒷좌석을 이용하여 요구 조절 구조했습니다. 그리고 승용차 같은 경우는 요구 조절 신체 일부가 차체에 끼어 있는 상황이 되었고, 유압램을 이용하여 확보를 한 다음에 안전하게 구조해내고 병원으로 이송시켰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가 운전석에 끼인 채 숨졌고 승합차 운전자는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결국 숨을 거두었습니다. 2명의 목숨을 빼앗아간 동호대교 남단 교통사고. 과속은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사고 중 하나입니다. 해마다 과속 때문에 일어난 교통사고는 2009년 422건, 2010년 403건, 2011년은 403건으로 평균 400건이 넘는데요. 목숨을 잃거나 다치는 사람의 숫자도 700여 명에 달합니다. 교통사고의 원인으로는 신호 위반, 꼬리 물기 등등 각종의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도심 같은 경우는 유흥가들이 많기 때문에 음주로부터 시작하는 음주 교통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혼잡한 도로와 그 외곽으로 빠지는 고속화 도로가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혼잡한 도로에서 고속화 도로로 들어설 때 운전자들이 과속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과속으로 인해서 큰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은 교통량이 줄어들어갖고 운전자들이 과속을 하면서 큰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속 사고의 위험은 어느 정도일까요? 시속 100km로 달리다 사고가 났을 때의 충격은 13층 높이의 아파트에서 떨어지는 것과 같다는데요. 특히 차량의 속도가 높아질수록 운전자의 시야각은 점점 좁아져 주위의 사물을 제대로 볼 수 없게 됩니다. 교통사고 예방법으로는 신호 위반을 하지 않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의 교통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걸 또 생활화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술을 한 잔이라 먹더라도 운전자를 잡지 않는 습관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고의 경중은 차량의 속도에 달려있기 때문에 과속하지 않고 정속 주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운전도 하나의 습관이기 때문에 습관을 바꾸면은 교통사고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물론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과속. 5분 먼저 가려다가 50년 먼저 간다. 과속의 유혹이 들 땐 반드시 떠올려야 할 문구입니다.